가장 외로웠던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해요. 혹시 누군지 짐작이 가신다 하는 분 계세요? 네. 오늘 저의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남자 마이클 잭슨입니다. 그는 1958년에 태어나서 2009년 사망하시게 되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담임쌤이신 김병학 선생님하고 되게 동시대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마이클 잭슨은 5살 때 잭슨5의 리드보컬 최연소로 데뷔를 하면서 뮤지션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그의 엄청난 업적과 그의 수많은 명곡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이클 잭슨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있나요? 혹시 네.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 같이 빌리진, 문워크, 팝의 황제, 그리고 그의 집인 네버랜드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 생각나는 도중에 혹시 이런 것들도 생각나지 않으셨나요? 성형 중독, 피부 표백, 아동 성추행,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 그는 세계가 인정한 아티스트였지만 그는 평생을 루머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타블로이드의 의도적인 그에 대한 루머는 그가 죽은 후 그의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의 외로웠던 생애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 성형 중독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형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코가 무너져 내렸다. 이게 진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는 2번의 코 수술과 1번의 코 수술을 제외하고 코끼리 뼈를 이식했다거나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가 조금 달라 보였던 것은 백반증으로 인한 진한 메이크업, 노화, 저체중, 헤어스타일의 영향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오해입니다. 피부 표백을 했다라는 소리 들은 적 있으시죠? 백인이 되고 싶어서 피부를 다 벗겨냈다. 솔직히 이런 거 있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백반증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네, 맞아요. 백반증이란 멜라닌 색소의 결핍으로 인해 피부에 백색 반점이 나타나는 후천성 질환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흑인이었던 여자아이가 백반증에 걸려서 부분 하얘지더니 나중에 온 몸이 전체 하얗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백반증에 걸린 이유가 과도한 성형 부작용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절대 거짓입니다. 백반증에 걸릴 원인은 2가지가 있는데요. 유전적 요인과 큰 화상을 입었을 경우 발발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84년에 펩시콜라 광고 촬영을 하던 중에 무대가 무너져 내려서 얼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그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 많이 보셨죠? 그가 이렇게 어느새부턴가 갑자기 얼굴을 막 감싸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요. 이 사진은 그냥 제가 멋있어서 올렸어요. 그럼 그가 이렇게 자신을 가리고 다녔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가 검은 마스크와 선글라스, 우산 등을 착용하기 시작했던 것은 그 백반증의 치명적인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와 검은 우산을 착용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병을 감추기 위해 전신 메이크업까지 감행을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 성추행 혐의로 1993년과 2003년 두 차례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마이클 잭슨은 어린 시절 불우했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활발한 자선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 아이들의 부모는 마이클 잭슨의 돈을 노리고 그를 아동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그의 자택을 수사하고 400여 명의 증인을 소환하고 마이클 잭슨의 알몸까지 수색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했지만 단 하나의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빌미로 언론은 그를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200억 이상의 합의금을 받은 그리고 마이클 잭슨을 고소했던 조단 채틀러와 그의 부친은 도박과 마약 중독으로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의 동생 조디는 마이클 잭슨이 죽은 뒤에 성추행은 없었다고 고백까지 하는데요. 이 일이 있었던 후에 언론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힙니다. 그가 소아기호증 환자라는 등 수많은 루머를 퍼뜨리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마이클 잭슨 집에서 아동 누드집이 발견되었다라는 소리를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이런 아동 누드집 집에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되게 한 기본 20건쯤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는 언론에서 말했던 아동 누드집은 5세 동화책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마이클 잭슨을 괴롭혀옵니다. 그러나 이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마이클 잭슨이 어린 아이들을 사랑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5살 때 데뷔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그 공부가 끝나면 바로 스튜디오로 달려가서 노래를 불러야 했고, 밤에는 나이트 클럽을 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야 했어요. 그랬기에 너무 일찍부터 어른들의 세상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저희처럼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못했던 거죠. 그랬기에 거짓 없고 순수한 아이들이 그냥 마냥 좋았던 거라는 거죠. 그럼 언론은 왜 그를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공격했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네, 제 생각에는 그의 영향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세계가 인정한 아티스트였어요. 그랬기에 그의 영향력은 범세계적으로 엄청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는 역대 최장기간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한 사람이고요. 생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토크쇼 인터뷰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4년부터 86년까지 2년 동안 펩시콜라 광고 모델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펩시콜라가 코카콜라의 수입을 넘어섰을 때라고 합니다. 이처럼 그의 영향력은 엄청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도가 자극적이면 자극적일수록 시청률은 올라가고 수입도 올라갔기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랬기에 마이클 잭슨은 어떤 이에게는 이용해야 할 대상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견제해야 할 위협이었습니다. 한 인터뷰 중에 기자가 게이설에 대한 발언을 합니다. 당신은 게이입니까? 라고 묻는 대답에 마이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카메라를 끄면 말씀드릴게요. 이제 말씀해주세요. 당신은 게이입니까? 라는 질문에 마이클은 또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게이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팬들 중에는 게이도 있어요. 내가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상처받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처럼 마이클 잭슨은 자기 자신보다 팬들을 먼저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그럼 마이클 잭슨이 2009년 6월 25일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의 죽음마저도 가만 놔두질 않는데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를 퍼뜨립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약물 과용 때문에 죽었다. 성관계 때문에 죽었다라는 등의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요. 그가 죽은 몇 년 후에 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는 주치의에 의한 살해로 판결이 났고요.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거짓은 장거리를 달리지만 진실은 장거리를 달린다. 평생을 그는 항상 언론에 시달려 오면서 그의 보도에 눈물로 호소해왔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루머는 그가 죽은 후에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내보낸 잘못된 기사들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 금방 거짓 기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무조건적으로 기사를 믿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엘 샤프톤 목사가 그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이클의 노래를 듣고 자란 아이들이 의식 있는 유권자로 성장해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마이클 잭슨이 어떻게 기억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가 괴물이 아닌 그저 순수하고 음악을 위해 인생을 바쳤던 팝의 형제로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서원여자고등학교 2학년 1반 김하영이었습니다.